지금 이제 그 국감이 이제 그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국감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을 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상설 특검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에 비해서 이제 규모나 뭐 기간 같은 경우는 좀 짧기는 짧습니다만 이거는 뭐 어차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설 특검법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제2 그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상설 특검을 지금 할 게 아니라 진작에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왜 이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얘네 네. 특검 이게 지금요. 일단은 특검이라는 게요. 네. 대한민국의 사법 체제를 신뢰하지 않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뭔가 이상해. 그래서 특검이 가동되에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외성이 있거나 보충성이 필요할 때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네, 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특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특검이 들어가려고 하면요. 문재인 관계된 건들이 왜 이렇게 지지부지 재판이 연기되고 있는지 이런 거 특검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미 수사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거 특검 가자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 결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다혜 같은 경우 특검 가자고 해야죠. 예, 김정숙 같은 경우 도대체 이 수많은 옷값들 어디다 썼는지, 기름값 어디다 썼는지, 그렇죠. 5천만 원 왜 친구한테 차명으로 해서 딸한테 줬는지. 예. 그리고 문다혜는 이 7시간 반 이태원 동안 뭐 했는지. 그렇죠. 이런 거 특검해야죠. 예. 이거 민주당이었으면 특검 가자고 난리 났다니까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무턱대고 지금 특검 외치지 마라.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요. 우리 당에서 싸워라, 방어를 해라. 왜냐면요. 이게 정치라는 게 정말 단순한 게요. 이 모든 100이면 100가지의 사건이 TV에 나가질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 나가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게 단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럼 방송들은 또 민주당의 편에서 좀 많이 나가요. 대다수가. 그렇죠. 그럼 이러다 보면 국민의힘이 정말로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민주당은 선량하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치를 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거나 나한테 똥물 튀길까 봐 가만히 있다거나 혹은 내가 이 발언을 해야 의식이 있는 정치인으로 보일 것 같아서 나만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거나 근데 이런 짓을 하면요. 언론에서 계속 민주당은 24시간 떠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떠들어요. 특검하라는 것도 보세요. 우리가 잘 때도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많이 떠드는 쪽이 언론에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언론 탓만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만큼 떠들지 않는가도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예. 얘네 논평 10개 나올 때 우리가 20개 내야죠. 얘네 20개 나올 때 50개 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라도 이게 언론에 균형되게 나가게끔 우리도 노력을 해야죠. 예. 그 말씀 들어보면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준석 전 대표 있었을 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까기는 잘 깠거든요. 필요해요. 네, 그런 공격수들이 얘기들이 필요해요. 언론 보도가 많이 네. 됐거든요. 그럼요. 이준석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재명 어떤 식으로 그런 공격들이 많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별게 없는 저희가 지금 이게 지금 네. 언론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떠드는 분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 발언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분들을 언론에서 주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라는 빅마우스는 이 사람이 얘기하면 뭔가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재밌어하니까 갖고 와요. 이런 분들 대표적인 분들도 우리 우파에 있죠. 홍준표 그렇죠. 전 대표가 얘기하면 언론에 잘 나와요. 그렇죠. 근데 100번을 얘기해도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은 우리 진영에서도 뭔가 빅마우스들이 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도 좀 찰지게 하시고 저 사람 얘기하면 세네. 저 사람 얘기하면 재밌네. 저 사람 건 좀 뉴스가 되는구나 하는 분들이 우리도 한 4대뿐만 계시다라고 하면 이 발언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 주목도가 많지 않다는 게 여기 뭐 지금 이 성재준 TV 애청자 같은 분들이야 사실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국민의힘에 알고 있는 국회의원 이름 10명만 대봐라고 하면 10명을 못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준석 우리 당이 아니에요. 우리 당이죠. 막 이런다고. 그러면 우리 당 국회의원 10명 대라고 하면 10명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일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국회의원 10명도 없는 당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렇죠. 네. 물론 민주당도 그래요. 민주당도 그렇지만은 민주당 10명 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이 발언하셔서 그리고 더 목소리를 내셔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셔야 뉴스에도 나온다. 이런 면에서는 이준석 대표 저도 참 안 좋아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뛰어나다. 그렇죠. 네, 이런 면에서. 참 진짜 사람 열받게 하는 말들은 잘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또 추가
추가적으로 좀 요거 좀 다뤄보고 싶었던 게 정승윤 지금 이제 그 권익위 부위원장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익위 이제 그 국장이 극단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헬기 특혜 때문이다. 요런 얘기를 이제 그 회의 도중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가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당시 이제 그 국장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현희 의원이 이제 그 굉장히 난리를 많이 쳤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은 살인자다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하면서. 잡아 넣어야 돼요 저런 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면책 네.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국회의원이라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여기에 뭐 대통령과 여사 살인자다. 이게 지금 이러면서 이게 독재 국가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독재 국가에서 이랬으면 바로 즉결 처형이 아닙니까 이거? 그런 말을 하지 못하면서 무서워서 못하는 척하면서 독재 국가라고 하든가 독재 국가라고 욕했으면 그딴 말을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이 민주당이 좀만 생각하면요 진짜로 네네. 이게 표리부동해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렇죠, 다 그렇죠. 달라요. 예. 독재라고 하면서 지들 할 말은 다 하거든요. 하나도 안 무서워하잖아. 대통령 욕하고 여사 욕하고 5만 사람 정부 이렇게 욕하는데도 까딱도 안 해. 욕 한마디 그렇죠. 안 하는 정부가 어떻게 독재 국가입니까? 독재 국가면 벌써 잡아가서 저기 삼천 교육대라도 보냈어요. 그렇죠.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네. 않아요. 독재 국가가 아니란 방증이다. 너무 자유민주주의 국가. 너무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들이 자유민주주의 존재로 국가다. 지금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장의 그런 죽음이 뭔가 뭐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백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미난 게 좀 재미나다고 해야 될까? 좀 특이한 게 좀 공개가 됐는데 저희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요게 이제 그 국장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제 국장이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지문이라고 하는 이사장인데 그 이사장이랑 나누었던 마지막 카톡이고 그 이사장이 공개한 카톡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처음에 보냈던 카톡이 블러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내용 좋아요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다음에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맘입니다. 참 어렵네요. 저 두 번째 세 번째 카톡을 가지고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지문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것 봐봐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결 처리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가졌던 게 도대체 저기서 블러 처리가 된 게 뭐였을까? 아까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 블러 처리가 돼 있고 내용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저 블러 처리가 뭔지가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저게 이제 뭐냐?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요. 바로 저 사람과 카톡을 나누었던 이지문 이사장이 경향신문에 썼던 칼럼. 이 칼럼을 이제 그 극단 선택을 하신 분이 공유를 하면서 이 칼럼의 내용이 좋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저 칼럼의 내용이 이재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김건희 여사의 그 파우치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국민적인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어떤 칼럼의 내용이 있었으면 그 칼럼을 극단 선택하신 분이 공유하면서 이거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분이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음 거 저희 좀 칼럼 띄워주시면은 이 칼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은 행동 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나는 이 사건의 특혜 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이 적용받는 행동 강령을 국회의원들만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라는 칼럼을 극단 선택을 하신 분이 공유를 하면서 좋다라고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칼럼은 제가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안 나와요. 그렇죠. 다 이재명 대표의 그 특혜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때 당시에 저 전현 2년 누구죠? 전현희. 죄송합니다. 2년이 아닙니다. 네. 네, 전현입니다. 네. 전현희 의원이 네네. 그렇게까지 경기를 했던 이유가 이거 정확하게 보자고요. 이 분이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공직자가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했다.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인데 그딴 선택을 이 했다. 직전에 뭐 있었습니까? 이 직전에 민주당이 이거 여기저기 부르면서요 자료 요청하고 자료 안 준다고 압박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국장이 그 숨을 달리하신 이 국장님께서 민주당 국회의원실들 찾아다니면서 해명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음. 예. 자,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은 왜 처벌받지 않느냐라는 칼럼을 공유하면서 좋다라고 했고.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스트레스 받았다는 소리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지만.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언급도 안 됐지만 여기서 스트레스 받았다 칠게요. 그래도 버텼던 거예요. 그럼요. 근데 지금 버티지 못한 구간이 뭐냐? 국감장 불려다니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지금 너 왜 서류 제출 안 하냐라고 하고 지금 서류들 요구하는데 민주당 여기저기에서 의원들이 요구했는데 너 왜 이거 서류 요구한 거 제출 안 해? 뭐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제출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뭐다. 이거 일일이 다 해명하고 다녔다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예. 지금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음. 자, 이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이 실무자를 압박을 한 거예요. 정치적 압박을 한 거예요. 예. 정말로 너 이거 서류 준비 안 해, 뭐 안 해, 온갖 스트레스를 다 준 거예요. 이 그렇죠. 시기 아닙니까 이거? 그럼 뭐부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공격을 해야 된다면 이 순간에 이 포인트를 잡고 바로 공격을 쳤어야 되는 거예요. 전현희가 그 난리를 칠 때. 이 전에요. 그렇죠. 바로 난리를 바로 쳤어야 했어야죠.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 야 이거 공격 잘못하면 이거 우리한테 돌아오겠는데 이 앞단을 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방어를 해야 돼요. 매번 그렇게 저희는 네. 방어하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들이 정말 공격을 100번, 1000번, 만번을 했어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거꾸로 공격을 당하고 지금 방어하기 급한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분명히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용기를 좀만 내셔서 먼저 공격할 거 공격하고 누군가는 공격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뭐 그렇다고 골키퍼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방어 그렇죠. 능력이. 방어도 잘 못해요. 예, 방어도 못하는데 그럼 공격력 뛰어난 분들이 먼저 공격 성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몸살이지 마라. 몸살이다가 뭐 몸살이는 사람들 위주로 이게 뭐 재선 3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격도 할 거 하고 예, 해야지 이게 싸움이 되고 언론에도 그만큼 나가진다. 그리고 언론에서 나가야 우리 입장도 나가야지 이게 일방적인 입장이 전달 안 될 거 아니냐. 근데 전현희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것만 언론에 나오고 우리는 대응 안 하니까 이게 마치 기정사실화처럼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실제로 지금 이 그 부위원장의 얘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또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는 뭐 아무런 지금 방어나 아무런 그런 게 맞받아치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 부위원장도 혼자 그냥 짊어지고 사실 이 그 카톡을 봤었을 때 한겨레가 애당초 저 카톡을 공개할 때 저 칼럼을 왜 불러 처리를 했는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머리도 썩 잘 쓰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굳이 불러 처리하면 누군가가 파헤치겠지. 그렇죠. 뭐에 네. 좋아요 좋다고 한 뭘까 것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구심을 참, 가질 수밖에 아유. 없는데. 네. 야,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좀 그 아쉽습니다. 네. 공격수들이 특공대처럼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 진짜 이것만 정치적 공격들 방어하는 방어조와 네, 공격조들이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움직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그런 거 잘하는 것 네, 같은데. 민주당은 뭐 쟤네들은 방어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공격이에요. 무조건 공격이죠. 방어 당하면 무시 전략. 네, 공격 당하면 니넨 떠들어라. 우린 모른다. 그렇죠. 우린 더 센 공격을 할 거예요. 이게 민주당 전략이고요. 예. 그 공격도 사실 공격도 아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그냥 막 지어내요.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동태탕 여기 오세훈 시장 선거 때 동태탕이 있던 얘기입니까? 페라가 뭐 있던 얘기예요.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